그날 아침 허리에 얹힌 낯선 무게가 평소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물소리조차 오늘은 괜히 더 크게 들렸다. 매일 듣던 계곡, 소리마저 그날은 왜 이렇게 선명하게 들렸을까? 창문을 열고 흐르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이제 내 마음에서 큰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명확하게 다가왔다. 그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일 뿐인데 그 안에서 어떤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윤정화는 민박집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이곳은 강원도 영월군 외곽. 계곡이 흐르는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이다. 마루는 오래되어 나무결이 선명하고 벽에 걸린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그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그저 몸에 익은 일상이 되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은 조용히 흘러갔고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비가 오면 더욱 그리워지기도 했고 햇살이 비추면 그날을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드는 날도 있었다. 오늘도 평온하게 시작하겠지. 정화는 커다란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수증기와 함께 퍼지는 향이 고요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는 눈을 잠시 감고 숨을 고르게 된다. 어느새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시간의 무게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그녀의 나이가 그렇게 차츰차츰 늘어나는 느낌이었고 몸도 마음도 그 안에서 함께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정화는 잠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 시간에 누가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민박집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방이 있으면 예약하고 싶은데요.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다. 평소엔 이런 전화가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방송에서 촬영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풍경을 촬영하고 싶어서요. 장마철에도 이렇게 오게 되네요.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다. 정화는 머릿속으로 그가 떠올린 그림을 그려봤다. 이런 외진 곳까지 찾아올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순간 의아해졌다. 하지만 결국 방을 내어주기로 했다. 그가 말한 이유가 왠지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잠시 창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운 평화로움만. 그녀는 조금 안도하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올 거라는 사실이 조금은 달콤하게 느껴졌다.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구나. 그 생각에 잠시 머물렀다. 몇 시간이 지나고 오후 늦게 그의 방문이 있었다. 현관 앞에서 정화는 그를 맞이했다. 그는 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다소 새치가 섞인 머리가 나이를 말해주었지만 여전히 잘 유지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정화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방은 이쪽입니다.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갔다. 길게 걸음을 옮기던 정화는 그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다녔던 이 길을 그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곡이 흐르고 이곳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찾을까? 그저 촬영만 할까? 아니면 이곳에서 느끼는 고요함을 발견할까?
방을 안내한 뒤 정화는 그에게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고 했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성실함이 그녀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주방에서 일을 하며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다. 그는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그런 물음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잠시 그의 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부엌에서 작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정화는 그가 손님으로 온 것이었기에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그가 차근차근 도와주면서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는 이곳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왔다. 그 일상이 그녀에게도 평온하게 다가왔다. 저녁은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화는 차려놓은 밥을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집에서 자주 오게 된다면 좋겠네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정화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저 그에게 더 많은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왜인지 모르게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스쳤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다. 그저 계곡 소리만 들려올 뿐,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묻어나오는 사람의 향기, 그 손길이 조금씩 다가온 듯 했다. 마음속에서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을 통해 보이는 물결은 여전히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정화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차가운 소리를 냈다.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전 허리가 아파진 이후로 이런 날씨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점점 더 다가왔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박준호가 민박집에 도착한 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예전과 달리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님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긴장할 일이 없었는데 그가 도착한 이후로 왠지 모를 긴장감이 생겼다. 그저 장마철의 한 손님일 뿐인데 어째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자꾸만 떠오르며 그가 느꼈던 이곳의 고요함과 함께 숨겨진 어떤 것이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정말 이곳에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준호는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그는 맑은 눈빛으로 계곡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정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가 방금 한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그녀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그런가요? 정화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이죠. 이곳은 제가 혼자서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저녁은 간단한 찌개와 밥이었다. 정화는 그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혼자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단조로운 대화도 그녀에게는 오랜만의 일상이었다. 준호는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을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게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열정이 묻어나는 말투로 자연과의 연결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이 점점 더 깊어지자 정화는 그의 열정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다. 그녀도 한때는 남편과 함께 자연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전이라 이제 그 기억들이 조금은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곳에 오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촬영할 때 자연을 잊지 않고 사랑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점점 부족해진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화는 그저 가볍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그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화는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 그런 느낌을 점차 잃어갔던 것 같았다. 저녁이 지나고 준호는 식탁을 치우려던 정화에게 잠시 손을 멈추게 했다. 식사 준비는 제가 할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의 말이 이상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일상을 도와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서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익숙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에서 마음속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었다. 어색하지만 그런 작은 말들이 정화에게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럼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정화가 물었다. 이 작은 대화조차 그녀에게는 오래간만의 일상처럼 느껴졌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감사하죠? 라고 말했다. 정화는 천천히 찻잔을 준비하며 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는 정말 진지하고 따뜻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말 좋네요. 준호가 한 번 더 말을 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이렇게 차 한잔하며 대화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언제였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럴지도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마음도 점점 변해가죠. 정화는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준호는 정화의 손을 살짝 보았다. 정화는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잠시 숨을 멈췄다. 이렇게 쉽게 마음을 내줘도 될까? 그러나 손끝을 스치는 그의 온기가 그 망설임을 천천히 녹였다. 그녀는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정화는 그가 느끼는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 정화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화는 그가 잠시 보여준 배려와 진심 어린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 한 잔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밤새 조용히 마당을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잠시 준호의 말을 떠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들려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정화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고요하게 흐르는 계곡 소리와 함께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잔잔한 빗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우리만의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 밤 정화는 결국 잠이 들지 못했다.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잠시 눈을 감았지만 준호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의 손길이 닿은 순간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떨궜다. 잠시 흐릿한 시계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부엌에서는 지난 밤에 남긴 찻잔이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밤비가 천천히 지붕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정화의 귀에 더욱 선명하게 스며들었다. 새벽녘, 정화는 잠시 깨었다. 계곡 소리가 멀리서 들리다가 갑자기 강해지는 듯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워지며 방 안으로도 스며들었다. 기온이 떨어지자 몸에 느껴지는 작은 불편함이 다시금 깊어진다. 허리와 다리의 결림이 심해졌고 비가 내리는 날마다 이런 몸의 징후들이 하나씩 나타난다는 것이 정화의 마음에 깊게 박혔다. 그때 문 밖에서 정화 씨, 괜찮으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 준호가 방금 일어난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가 입고 있던 패딩 위로 비가 고여 있었고 머리는 젖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정화를 바라보았다. 저 계곡 쪽에 물이 많이 차서 부엌이 물에 잠길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이 정화의 귀에 울려 퍼졌다. 정화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일어났다. 뭐라고요? 물이 들어왔다고요. 그녀는 그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물었다. 네,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빨리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화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럴 리가.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갔다. 오랫동안 이 민박집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내린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몸을 잡고 앉았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무엇보다 물이 차올라서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준호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부엌으로 가세요. 제가 빠르게 준비할게요. 정화가 서둘러 말했다. 그녀는 정화는 허리를 짚으며 조심스레 복도를 걸었다. 숨이 차올랐지만 물을 퍼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준호는 빠르게 그 뒤를 따르며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부엌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화는 그 물이 얼마나 차오를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준호가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제가 먼저 물을 퍼낼게요. 정화 씨는 다른 일을 준비하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요. 준호는 빠르게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정화는 그의 옆에서 다른 일을 준비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사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낯설었지만 그 작은 배려가 조금씩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진짜 다행이네요. 정화는 그저 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둘은 침묵 속에서 함께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물은 점점 더 차올랐다. 마루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며 양동이를 비우고 정화는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정화는 살짝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발목이 바닥에 삐끗하며 그녀는 깜짝 놀라며 균형을 잃었다. 순간적으로 준호는 재빠르게 그녀의 몸을 잡아주었다. 그의 강한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잠시 그의 팔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르게 했다. 그 온기가 오래전 잊었던 감각을 조용히 깨우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네? 괜찮아요.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그녀는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준호의 손길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랐다. 준호는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며 말했다. 아무래도 발목이 삐끗한 것 같아요. 잠깐 쉬세요. 정화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몇 년간 느껴본 적 없는 감정.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잠시 앉았다. 준호는 계속해서 부엌에 물을 퍼내고 정화는 서둘러 발목을 올리고 편안히 앉아 있었다. 준호는 계속해서 그녀를 걱정하며 물어보았다. 진짜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정화는 조금씩 마음을 열며 그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가 왜 이런 배려를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곁에 있어줄 것인지 불안함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갑자기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다. 지금 물이 급하게 차고 있어요. 준호의 말이 정화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물을 더 퍼내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둘은 서로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날 아침 정화는 몸을 일으키며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에 잠시 멈칫했다. 허리와 다리가 그간 쌓인 고단함을 시급히 말해주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공기는 차가웠고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침묵 속에 속삭였다.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정화는 여전히 어제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준호의 손길, 그가 보여준 배려, 그의 존재가 너무 가까워지면서도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의 일에 신경을 써주는지, 왜 불편해하는 자신을 도와주는지, 그녀는 그저 무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 놓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커피를 준비하며 정화는 창밖으로 계곡을 타고 오는 바람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차가운 물이 흐르는 소리가 이번에는 이전처럼 멀게만 들리지 않았다. 그 물소리 속에서 잠시 기억이 흐려졌다. 남편과 함께한 그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남편은 항상 계곡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우리 같이 늙어가자 라고 말했다.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제 그 말이 자꾸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계곡을 둘러보러 갔다. 정화는 그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가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곳의 아름다움을 그저 카메라에 담고 싶은 것일까? 잠시 생각에 잠긴 정화는 아침 차를 마시며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점점 떠오르는 질문에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그가 어제 저녁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자신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정화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다른 생각으로 돌리려 했다. 준호가 돌아오자 정화는 잠시 창가에 앉아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발걸음이 가까워지자 정화는 불쑥 묻고 싶었던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오늘도 계곡에서 많은 것을 보셨나요? 라고 간단히 물었지만 그의 대답에서 정화는 여전히 깊이 있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네, 계곡 주변의 풍경은 언제 봐도 새롭습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매번 달라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렇군요. 정화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가볍지 않았다. 그가 바라본 자연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잠시 흔들리게 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차를 마셨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정화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몸의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의 존재는 점점 더 그녀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럼 오늘은 계곡을 다시 돌아볼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부드럽게 다가왔다.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까요?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익숙했지만 지금은 그 안에 새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런 생각이 점점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준호와 함께 계곡으로 나서면서 정화는 지난 몇 일간의 감정을 되짚어 보았다.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엔 그저 손님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정화는 여전히 그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계곡에 도착하자 준호는 그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워요. 정아 씨는 이곳에서 많이 살아보셨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이곳에서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요함을 느끼는 건 정말 특별하죠.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화 씨,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특별한 곳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말은 진지하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준다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걸까?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그가 조금씩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계곡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정화는 점점 더 준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의 발걸음, 그의 존재,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화 씨, 같이 걷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럽게 들렸다. 저도요. 정화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때 계곡 쪽에서 물이 더 빨리 흐르기 시작했다. 물이 불어난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화가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잠시 더 있어요. 이곳이 너무 평화롭거든요. 준호의 말에 정화는 망설였다. 그는 그녀에게 여유를 주고자 했지만 정화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의 말에 묘한 진심이 느껴졌고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오후 무렵이었다. 정화는 민박집 안에서 천천히 청소를 하며
외부의 날씨 변화를 바라보았다. 흐린 날씨 속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며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조금 전에 준호를 떠올렸다. 그가 말없이 떠난 뒤 정화는 그가 여전히 민박집에 있는 사실에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부터 느꼈던 그의 미묘한 배려와 그가 내게 보였던 그 진심 어린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부드럽게 내게 스며드는 느낌. 하지만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 그는 단순히 친절한 손님일 뿐이지 않을까? 아니면 그가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걸까? 정화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젖은 우산을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오며 정화에게 다가갔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 촬영 중에 겪었을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그렇네요. 정화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젠 저녁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녀는 준비된 찬장에 손을 대며 말했다. 준호는 서둘러 우산을 접고 주방 쪽으로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준호는 다가와서 물었다. 정화는 그가 이렇게 다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가 이렇게 자주 도움을 주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도와준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정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멈췄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의 말은 정화에게 다시 한번 그의 배려를 상기시켰다. 그런 태도가 낯설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정화는 촬영 후 피곤할 그에게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을 준비했다. 침묵 속에서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 정화는 가슴 한켠에서 조금의 불안감을 느꼈다. 준호와의 관계가 점점 더 얽히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가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이곳에 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없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말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느껴졌다. 그가 나누는 말 속에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화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별 말씀을요. 사실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는 게 오랜만이라서 조금 특별하네요. 정화는 그 말이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진심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저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습니다. 준호는 소리 없이 한 모금 음식을 먹고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화 씨와 이렇게 조용히 대화하는 게 참 좋네요.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겁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저릿하게 느껴졌다. 그는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그가 계속 내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었다. 그가 단순히 손님이 아닌 무엇인가 더 중요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혼자 있다 보니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우리 둘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참 편안한 기분이 들어요. 준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게 더 익숙해지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화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가 보여준 배려와 관심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와의 저녁은 어쩌면 그녀에게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태도는 정화에게 조금씩 안도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정화는 잠시 후 그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멈췄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정화 씨는 쉬세요. 그는 정화의 표정을 살피며 덧붙였다. 이 집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왔을 텐데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정화는 다시 한번 그가 자신에게 보였던 진심 어린 배려가 떠올랐다. 이제는 이 배려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준호는 잠시 후 설거지를 마친 후 부엌을 떠나며 말했다. 내일 날씨가 맑으면 함께 산책을 해요. 이곳의 산책로가 정말 아름다워요. 정화는 그가 말한 산책로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을 함께 걷는 것에 대해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그가 제안한 산책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잠시 멈췄다. 내일 함께 걸을까? 아니면 여전히 혼자 있어야 할까? 내일 비가 그치면 산책을 해요. 준호의 말이 정화의 마음을 깊게 울린 것은 그가 처음으로 다가온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조심스러운 제안처럼 느껴졌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마음속에 답이 있었지만 입으로 쉽게 내뱉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말한 대로 내일은 함께 걸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다. 비가 그쳤고 바람은 상쾌하게 불고 있었다. 민박집 주변의 정원은 빗물에 젖은 꽃들이 푸르게 자라는 모습이었다.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은 맑고 푸르며 새들이 소리쳐 울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들, 그리고 준호와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늘은 그와 함께 걸어야겠다. 정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옷을 차려입고 나갔다. 준호는 정화가 기다리는 동안 민박집 앞에서 편안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다행이에요. 그렇죠. 비가 그친 뒤에는 이렇게 상쾌한 공기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요. 정화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느껴지는 따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준호는 여행을 하며 찍었던 아름다운 자연 사진들을 이야기했고, 정화는 이 마을에서 살면서 경험한 일상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진지해지기도 하고 웃음이 섞이기도 했다. 그들은 함께 걷고 있는 동안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의 아름다움이 언제 봐도 새롭네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계곡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맞아요. 이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여기가 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정환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알까? 정환은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준호와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고향이라 정말 소중한 곳이군요. 준호는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다정하고 따뜻했다. 정화는 그 눈빛에 잠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손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화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 마음속에서 떠오른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것은 단지 고마움에서 오는 감정일까? 아니면 그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감정일까? 그녀는 그 답을 찾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걸으니까 참 좋네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정화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계속 살고 싶다고요? 그녀는 조금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이곳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자연을 느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기다리며 천천히 걸었다. 정화 씨와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화는 가슴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대답하기가 어려워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아 씨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말은 진지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정아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말한 대로 자신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도 준호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가 말한 대로 고백이지만 그만큼 자신도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저도요.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은 긴장을 풀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정화는 그의 손을 살짝 보았다. 그 손을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멀어져야 하는지 그 물음이 그녀에게 깊은 고민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정화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 따뜻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천천히 그녀는 그의 손끝에 손가락을 맞댔다. 그 손을 잡으면서 정화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조금씩 변하고
그 변화는 때로 불안과 걱정을 동반합니다. 특히나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넘어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고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몸은 그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기억과 경험을 담고 있는 귀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적절한 시기에 작은 관심과 보살핌을 더하는 것이 결국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빠른 세상에 익숙해져서 일상에서 느껴지는 작은 고통이나 불편함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불편한 순간들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의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되죠. 작은 말 한마디, 차 한 잔의 따뜻함, 잠시 손을 내밀어주는 그 한 걸음이 때로는 그 어떤 약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때 그 따뜻한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몸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결국 몸의 치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상대의 몸과 마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며 가벼운 손길로 그 사람을 챙겨주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깨달았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일상 속에서 쌓아가는 소소한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정화와 준호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다가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이 얼마나 치유될 수 있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상대방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진지하고 소중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죠.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한 소소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순간들이 결국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정화는 젖은 수건을 접다 말고 잠시 멈췄다. 그녀는 문득 수건 끝에 남은 비 냄새를 코끝에 대보았다. 그 냄새가 어제의 준호의 미소와 겹쳐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이 온기를 나는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까? 창밖의 계곡 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